매일 밤 반복되는 고통스러운 침묵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수많은 부부들이 침실에서 마주하는 이 현실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40년째 산부인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지난주 한 환자를 진료실에서 만났고 그녀의 눈물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진료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는 눈물을 쏟으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돌처럼 굳어 있어요. 아무런 감각도 없어요. 남편이 아무리 애써도 제 몸은 아무런 반응도 없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더 가슴 아픈 건 많은 여성들이 이 문제를 스스로의 잘못이라 여기며 괴로워한다는 점입니다. 국내 여성 10명 중 7명이 성관계 중 극심한 통증을 경험한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중 대부분이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홀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부부관계가 붕괴되는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평생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올해 73살로 여전히 진료 현장에서 활동 중인 산부인과 전문의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2만 명이 넘는 여성들의 은밀한 고민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여성의 몸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반응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비롯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할 내용은 일반적인 교육이나 의학 교재에서는 절대 다루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여성 신체의 놀라운 작용 원리를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의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3단계의 흥분 과정. 이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분명히 해소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심리적인 안정과 신뢰의 형성입니다. 이 단계에서 여성의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감정적 유대와 신뢰를 느낄 때 자연스럽게 증가하며 신체 반응을 준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신체적 각성으로 이어지며 이때 여성의 몸은 내부에서 혈류량이 증가하고 질벽의 미세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맞춘 정확하고 섬세한 자극이 필요하며 그 결과 윤활 분비는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단계만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하면 건조하고 무반응하던 부위가 생명력 넘치는 오아시스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의심이 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이 방법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수천 건의 임상 사례와 과학적 근거로 뒷받침된 실질적인 해결책입니다. 실제로 저를 찾은 환자의 95% 이상이 이 과정을 통해 뚜렷한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성의 신체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생리적 반응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호르몬 분비의 작용 원리부터 실제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여성 생식기의 해부학적 구조인 음핵과 질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떻게 자극을 주는 것이 효과적인지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G스팟의 위치와 자극 방식도 의학적으로 검증된 정보에 따라 알려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간 진정성 있는 소통의 방법과 함께 건강한 성생활을 위한 일상 습관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질건조증의 원인과 이를 예방하는 생활관리법도 빠짐없이 정리해드립니다. 이 채널이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여성의 몸은 남성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 차이를 간과하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드리는 이유는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뇌과학의 시각에서 여성의 반응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여성은 성적 자극을 받을 때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은 신경 연결망이 활성화됩니다. 이 차이가 여성들이 감정적 연결을 더 중시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특히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호르몬은 신뢰와 애정을 느끼는 상황에서 다량 분비되며 성적 반응을 유도하는 데 결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옥시토신 농도가 높아질수록 질내 혈류량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아무리 자극이 주어져도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성적 흥분에 따른 생리적 변화 과정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흥분의 초기 단계에서는 질벽을 구성하는 미세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순환이 평소보다 3배 이상 증가합니다. 이와 동시에 질상피세포에서는 특별한 점액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 분비물은 단순한 수분이 아니라 유산균의 일종인 락토바실러스와 글리코겐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질 내부의 산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pH 농도가 4, 0에서 4, 5 사이로 정밀하게 조절됩니다. 이처럼 여러 작용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충분한 윤활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질 건조의 주요 원인 중 90%는 호르몬의 문제가 아니라 혈액순환의 장애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골반 주변 근육이 긴장하게 되면 혈류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게 됩니다. 특히 깊은 부위에 위치한 치골미골근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근육이 굳어 있을 경우 질로 향하는 주요 혈관이 눌리면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음핵의 구조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 음핵의 외부는 전체의 약 10%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약 10cm 길이의 조직이 질 입구를 따라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해부학적 구조를 바탕으로 자극은 겉으로 드러난 부위만이 아니라 내부 전체에 조화롭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또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균형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놀랍게도 여성의 몸에도 테스토스테론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 호르몬이 부족할 경우 성적 욕구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에스트로겐은 질 점막의 유연성과 탄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이 두 호르몬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신체 반응이 원활해집니다. 신경계의 작용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율신경계 중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야 질 윤활이 충분히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교감신경이 우세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신체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감이 가장 먼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놓친다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저지르는 결정적인 실수는 서두른다는 점입니다. 여성의 몸은 천천히 데워지는 주전자와 같아서 급하게 끓이려 한다면 외면만 뜨거워질 뿐 내부는 여전히 식은 상태로 남게 됩니다. 이런 말이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는 수십 년간의 진료 경험에서 얻어진 중요한 진실입니다. 전이를 다시 정의해 봐야 합니다. 전이는 단순한 사전 준비가 아닙니다. 여성의 뇌와 온몸을 서서히 깨우는 의미 있는 과정입니다. 최소한 20분에서 30분 이상은 이 과정에 집중해야 하며 시간을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는 환경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조명은 부드럽게 조절하고 실내 온도는 22도에서 25도 사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반기 차가우면 혈관이 수축하여 윤활액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인 긴장을 풀어주는 단계입니다. 여성이 편안함을 느껴야 신체도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일상의 걱정을 잠시 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따뜻한 말이나 가벼운 마사지는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청결을 위한 준비입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손톱을 짧게 정리하고 손과 입안을 깨끗이 씻는 것이 필수입니다. 위생 상태가 좋지 않으면 여성은 심리적으로 위축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점진적인 신체 접촉입니다. 갑작스럽게 민감한 부위를 만지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하며 손등이나 팔목 등 덜 민감한 부위부터 시작해 천천히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여성의 숨소리가 조심스럽게 거칠어지고 몸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면 긍정적인 반응의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키스입니다. 이때는 입술 하나에만 집중하지 않고 목과 어깨를 따라 점차 아래로 이동해야 합니다. 각 부위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부드럽게 접근해야 하며 특히 목 뒤와 어깨 부위는 민감도가 높은 영역이므로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유방에 대한 접근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유두 자극에만 집중하는데 이는 오해입니다. 유방 전체를 천천히 감싸듯이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유두 주변은 원을 그리며 점차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하체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도 중심 부위에 바로 자극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허벅지 안쪽부터 시작해 신중하게 중심으로 접근해야 하며
여성의 호흡이 깊어지고 몸이 자연스럽게 아치 형태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긍정적인 흐름이 만들어졌다는 신호입니다. 마지막 8번째 단계에서 비로소 직접적인 자극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외음부 전체를 부드럽게 어루만진 뒤 천천히 음핵 주변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 여성의 몸은 물리적 심리적으로 충분히 준비된 상태가 됩니다. 문제는 음핵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체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불완전한 지식으로 자극하면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의과대학에서도 깊이 다루지 않는 음핵의 구조와 기능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잘못 이해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핵은 인체에서 가장 복잡하고 민감한 구조 중 하나입니다. 표면에서 보이는 부분만 보고 판단한다면 매우 큰 오해가 생깁니다. 실제 음핵은 길이가 약 10cm에 이르며 남성 성기와 비교해도 결코 작은 기관이 아닙니다. 외부로 드러난 부분은 귀두에 해당하는 일부분이며 나머지는 체내 깊숙이 위치합니다. 질 입구를 감싸는 두 갈래 구조인 음의 각은 각각 약 5cm 정도로 뻗어 있으며 이 주변에는 전정구라는 풍선 모양의 조직도 존재합니다. 이 전정구에는 8,000개가 넘는 신경 말단이 집중되어 있어 신경 밀도 면에서는 남성 성기의 4배 이상에 해당합니다. 단위 면적당 민감도로만 보았을 때 인체에서 가장 예민한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극을 줄 때에도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너무 직접적인 자극은 오히려 통증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마치 어두운 방 안에서 갑자기 눈부신 빛을 비추는 것과 같은 반응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간접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음핵 주변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자극을 시작합니다. 손가락 끝이 아닌 손가락 배 부분을 활용하여 가볍게 쓰다듬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압력은 깃털이 스치는 정도로 조절하고 여성의 반응을 보며 서서히 강도를 높입니다.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신호가 보이면 긍정적인 반응이며 반대로 움츠리거나 긴장되는 경우에는 즉시 강도를 낮추어야 합니다. 리듬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다가 의도적으로 멈추거나 변화를 주면 자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2초 간격으로 천천히 자극한 후 잠시 멈추고 다시 시작하면 더욱 강한 반응이 유도됩니다. 침을 활용한 자극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혀는 손가락과는 전혀 다른 질감과 온도를 가지고 있어 여성에게 색다른 감각을 제공합니다. 처음에는 혀끝으로 가볍게 핥는 동작부터 시작합니다. 아이스크림을 천천히 녹이며 먹듯이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이때 압력과 속도를 조절하면서 다양한 패턴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게 그리고 느리게 변화를 주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진행해야 합니다. 서두름은 모든 감각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지스팟에 대한 진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인터넷 정보로 인해 오해가 많은 영역이지만 이제는 정확한 의학 정보를 기반으로 명확하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중간에 시청을 멈추신다면 평생 지스팟에 대해 잘못된 정보만을 믿고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현실과 다른 이야기라고 느끼실 수 있으나 지금부터 드릴 설명은 모두 의학적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선 지스팟은 독립된 기관이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실제로는 여러 해부학적 구조가 복합적으로 모여있는 영역입니다. 요도 주변의 조직질 전벽 그리고 스킨선이라는 부위가 함께 작용합니다. 이 스킨선은 남성의 전립선과 유사한 역할을 하며 여성 사정 시 특수한 분비물을 생성합니다. 그러나 모든 여성에게 이 부위가 동일하게 발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차가 매우 크며 어떤 여성은 구조가 잘 발달되어 있고 어떤 여성은 거의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스팟에 대한 감각은 사람마다 차이가 납니다. 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해부학적인 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정확한 위치를 찾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질 입구에서 약 3cm에서 5cm 안쪽을 손가락으로 탐색합니다. 이때 손가락을 넣은 후 배꼽 방향으로 살짝 구부리며 움직입니다.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마치 호두 껍질처럼 거친 부위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여성의 몸이 충분히 각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부위를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점이 되어야 그 부위가 부풀어 오르고 더욱 뚜렷하게 느껴집니다. 이때는 일반적인 앞뒤 움직임보다는 특정한 방식의 자극이 요구됩니다. 손가락을 구부린 상태에서 위쪽을 향해 일정한 압력을 주며 마사지를 하듯 반복적으로 자극합니다. 마치 손짓하듯 안쪽을 부드럽게 당기는 방식입니다. 이때 압력의 정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약하면 아무런 감각이 없고 너무 강하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몸이 가볍게 뒤틀리기 시작하는 정도가 적절한 강도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자극을 받는 동안 마치 소변이 마려운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지스파시 방광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반응입니다. 이 감각을 참지 못하고 중단하는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이 시점을 넘기면 전혀 새로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갑작스럽게 다량의 액체가 분비되며 이것이 바로 여성 사정으로 알려진 현상입니다. 그러나 모든 여성이 이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신체 반응을 존중하고 파트너와의 소통을 통해 상황을 이해하며 함께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여성의 반응을 예민하게 관찰하며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부산 해운대에 거주하는 67세 김영애 할머니는 결혼 생활 45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즐거움을 경험하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분이 진료실에서 꺼낸 말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나이에 이런 감각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왜 이제서야 알게 된 걸까요?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가능하게 만든 것이 바로 오늘 소개할 동시자극 기법입니다. 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원리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단일 부위를 자극하는 것과 동시에 여러 부위를 자극하는 것은 전혀 다른 효과를 가져옵니다. 뇌신경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서로 다른 자극이 동시에 입력되면 신호가 중첩되고 증폭됩니다. 이를 신경가소성 원리라고 하며 자극에 대한 뇌의 반응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음액과 질 내부를 함께 자극할 경우 뇌의 쾌락 중추가 급격히 활성화되며 이는 평상시보다 최대 500% 이상의 강한 신호로 전달됩니다. 이때 도파민과 엔도르핀 같은 쾌락 관련 신경 전달 물질이 동시에 다량 분비됩니다. 이는 마치 자연에서 얻는 강력한 흥분제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타이밍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동시에 자극을 가하면 오히려 자극에 대한 혼란이 생기고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성의 몸이 충분히 각성되고 준비된 이후에 조심스럽고 세심하게 접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음액 자극을 통해 여성의 첫 번째 각성 단계를 유도합니다. 이때 질 내부에서는 자연스러운 윤활 반응이 시작되며 바로 이 시점이 동시 자극을 적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순간입니다. 한 손은 음액 주변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다른 손은 질 내부의 특정 지점을 찾아 압박합니다. 이 두 자극의 리듬은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마치 지휘자가 악기를 조율하듯 정밀한 협조가 요구됩니다. 혀를 이용한 음액 자극과 손가락을 통한 질 내부 자극을 병행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혀는 원을 그리듯 천천히 움직이고 손가락은 일정한 압력을 주며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호흡이 점점 빨라지고 짧아지기 시작하면 반응이 시작된 것입니다. 몸이 휘어지고 근육이 경직되는 현상도 동반됩니다. 이 상태에서 자극을 멈추지 않고 유지해야 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시점에서 자극을 강화해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강도를 갑자기 높이는 것은 오히려 흐름을 끊고 긴장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리듬과 강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극을 지속하면 첫 번째 절정 이후에도 연속적인 쾌락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멀티 오르가즘의 생리적 원리입니다. 남성과 달리 여성은 회복 시간 없이 반복적인 절정을 경험할 수 있는 생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정확한 기술과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72세 박순자 씨는 갱년기 이후 20년간 극심한 질건조로 고통받아 왔습니다. 그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제 몸이 말라붙은 나무처럼 느껴져요. 남편과 가까워지려고 할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몰려와요. 이처럼 질 건조로 인해 관계 자체가 고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내용을 끝까지 확인하지 않으면 이 문제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장된 말이라며 무시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것은 수많은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 입증된 실질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질 건조증의 원인은 단순히 나이에 따른 변화로만 볼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다양한 복합 요인이 얽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 성호르몬의 생산이 억제되고 특히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급감하게 됩니다. 그 결과 질점막은 점차 얇아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약물 복용입니다. 항구울제나 항히스타민제, 고혈압 치료제 등은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며 부교감 신경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윤활작용을 방해하고 건조감을 유발합니다. 세 번째는 생활 습관의 문제입니다. 과도한 음주와 흡연은 혈액순환을 저해하여 골반으로 향하는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그 결과 조직은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들며 위축됩니다. 네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특히 골반 저근육이 약해지면 혈류가 둔화되고 성적인 감각도 점차 감소합니다. 다섯 번째는 영양 불균형입니다. 비타민 A나 오메가3 지방산이 부족하면 점막의 기능이 약화되며 아연과 마그네슘 결핍은 성호르몬 분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여섯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깊은 수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이는 세포 재생과 조직 회복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일곱 번째는 위생 관리의 문제입니다. 과도한 세정제 사용이나 잘못된 질 세척은 질 내 산도 균형을 무너뜨려 건조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여덟 번째는 심리적인 원인입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나 부정적인 성인식이 뇌에서 억제 신호를 보내게 되면 물리적인 자극에도 반응이 억제됩니다. 아홉 번째는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입니다. 혈당이 조절되지 않으면 미세혈관이 손상되고 질 주변의 혈류 또한 악화됩니다. 열 번째는 갑상선 기능 저하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인체의 대사 활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며 그 기능이 떨어질 경우 성기능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원인이 질 건조증을 유발하며 그 해결을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생활 습관의 조정이 필수적입니다. 광주 서구에 거주하는 58세 최명혜 씨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불과 3개월 전 그녀가 진료실에 들어섰을 때의 모습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얼굴에는 생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부부는 이제 끝인 것 같아요. 남편이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저 의무감으로 견디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반복한다고 지루해하실 수도 있지만 이 사례야말로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최명혜 씨의 문제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갱년기 호르몬 변화와 더불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남편과의 소통 단절까지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있었습니다. 해결의 열쇠는 단계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부부 상담이었습니다. 각자 따로 면담을 진행하며 솔직한 감정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스스로를 무능하다고 자책했고 아내는 여성으로서 자신이 결함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잘못된 인식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의학적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호르몬 수치를 측정한 결과 에스트로겐 농도가 현저히 낮았고 질 건강 지표도 비정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심리적인 위축이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호르몬 대체 요법과 함께 특별한 운동법을 도입했습니다. 제가 직접 고안한 3단계 골반 근육 강화 운동으로 기존 케겔 운동을 발전시킨 방식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부부 재교육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방식을 내려놓고 완전히 새롭게 배우는 자세로 접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자세가 필요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실제 생활에서의 적용을 지도했습니다. 매주 진료실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세밀하게 기록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점차 눈에 띄는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6주가 지나자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부부 관계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의무감이 아닌 즐거움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8주째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설 때부터 발걸음이 달라졌고 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2의 신혼을 맞이한 기분이에요. 이 변화의 중심에는 올바른 순서와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무작정 시도한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접근과 부부의 공동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 최명혜 씨 부부는 평온하고 행복한 노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특별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64세 이정숙 씨가 제게 보내온 한 통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지난 40년 동안 의료 현장에서 보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다시금 느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서야 진짜 여자가 된 느낌이에요.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지금 이 순간 포기한다면 이런 감동적인 변화를 절대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의심하거나 비판하는 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가능한 현실입니다. 제가 수만 명의 여성들과 상담하고 치료하며 얻은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70대, 80대 여성도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올바른 지식과 실천하려는 의지입니다. 제가 만났던 환자 중 가장 인상적인 분은 83세의 여성 환자였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새로운 동반자를 만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오랫동안 기능을 잃은 몸이 반응하지 않아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특별한 재활 프로그램을 제안했고 6개월 후 그녀는 20대 신부처럼 빛나는 표정으로 저를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인간의 몸이 지닌 놀라운 회복 능력 덕분입니다. 올바른 자극과 정성스러운 관리만 있다면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는 가장 큰 적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스스로 한계를 정해두고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폐경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늦었다고 스스로 단정 지어버립니다. 몸은 아직 살아있고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마음이 먼저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건강한 성생활은 단지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신 건강과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규칙적인 성관계는 면역 기능을 높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며 행복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의 탄력을 유지시키며 무엇보다 인생의 활력과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파트너와의 정서적 유대감은 신체적 친밀감을 통해 더욱 깊어집니다. 몸의 연결은 마음의 연결로 이어지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이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갈등은 줄어들고 일상 속에서의 배려와 존중이 더욱 두터워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분위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행복한 부부 관계는 자녀에게도 훌륭한 본보기가 됩니다. 건강한 성에 대한 인식은 세대를 넘어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줍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제가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시작해보겠다는 용기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실천에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를 여는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새로운 계절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채널이 그런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단순한 클릭을 넘어서 누군가의 삶 전체를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